자,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꺾이지 않는 폴더 채널입니다. 폭풍 같던 3회 2월 회차가 지나가고 다시 조용한 26회차로 돌아왔습니다. 뭔가 대박 회차가 지나간 후에 회차는 재미가 조금 반감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힘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승무패 26회차 긴 말 없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 뉴캐슬 대 셰필드. 뉴캐슬은 직전 경기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일격을 얻어맞으면서 4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홈에서 치르는 경기이고 강등이 확정된 셰필드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셰필드가 남은 경기 전승을 하고 노팅엄, 루턴타운, 번니가 전패를 해야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뭐 어쨌든 강등이 확실해졌고 또 원정에서의 불리함을 가져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딱히 동기부여도 없어 보입니다. 또 핵심 선수인 맥버니, 로빈슨, 발록 선수 외에 또 여러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심각한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잔류보다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6위 진입 뭐 어쩌고 저쩌고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뉴캐슬의 승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알라베스 대 셀타. 알라베스는 직전 홈경기에서 강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잡아내는 이변을 보여줬습니다. 뭐 아틀레티코가 원정에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이기 때문에 가능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이변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기본적인 순위에서 알라베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력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알라베스가 홈 이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알라베스의 승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알라베스의 핵심 수비수인 두아르테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압카르 선수와 라파마린 선수가 경고 누적 징계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확실한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물론 셀타비고도 최다 득점자인 라르센 선수가 징계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지만 직전 라스팔마스를 상대한 경기에서 라르센 선수가 딱히 좋은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고 최근 경기들에서 득점력이 줄어들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기 때문에 큰 전력 누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핵심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멀티골 기록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경기 초반 이른 실점을 했지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역전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셀타비고가 리그 17위에 위치하면서 강등권 아닌 18위인 카디스와 6점의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6점 차이가 크면 크지만 안심할 수 없는 점수차로 보입니다. 때문에 강등권과 승점을 벌리기 위해서 셀타비고가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알라베스의 패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 맨유 대 번니. 맨유는 FA컵 경기 포함해서 4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뭐 승리인 거지 경기 내용에서는 이름값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A컵 경기에서는 몇 수 아래로 평가받는 2부팀 코벤트리 시티에게 3점을 연달아 내줬고 마지막에 골치소가 살린 아슬아슬한 경기였습니다. 또 직전 경기에서는 강등이 확실시된 셰필드에게 2점이나 내주면서 여전한 수비 불안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전력에서 앞서는 맨유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참 고민하게 만드는 경기입니다. 번니가 현재 리그 19위로 강등권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무승부보다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시점이고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면서 그 희망의 불꽃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유가 당연히 전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마운트, 레시포드, 마르티네스, 루크쇼, 린델로프, 바란 뭐 이런 핵심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전력이 가벼워져 있는 상태이고 안 그래도 수비 불안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핵심 수비수들의 부상 이탈은 메울 수 없는 구멍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 홈에서의 맨유이기 때문에 승리는 챙겨가겠지만 번니의 강등 버프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중복 폴더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맨유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 카디스 대 마요르카.
최근 연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카디스는 직전 경기에서 지로나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마요르카는 직전 경기에서 세비야에게 패배하면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홈이라면 홈에서 강한 마요르카의 단통 승리를 챙겨가겠지만, 이번 경기는 카디스의 홈이고, 카디스 역시 홈에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카디스가 현재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있는 상황이고, 마요르카가 16위지만 승점이 단 6점 차이이기 때문에 두세 경기 결과로 강등권에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카디스는 승점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경기고, 원정 경기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마요르카가 막아내는 데 집중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마요르카의 핵심 공격수인 무리키 선수가 최근에 부진함을 보이면서 팀 내 지금 평균 득점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황이고, 직전 원정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기록하지 못한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공격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수비에 집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턴. 최근 브라이턴은 좋지 않은 경기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홈에서 맨시티에게 0대4로 대패를 기록하면서 5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고, 에스피투냔, 램프티, 길모어, 미토마, 마치, 퍼거슨 이런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전력 자체가 거의 누더기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최근 9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본머스를 그것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본머스가 지금 테버니어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부상 이탈하긴 했지만 그 외에 핵심 선수들의 전력 이탈은 없어 보이고, 브라이턴의 전력 누수가 더 심각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또 본머스는 브라이턴보다 하루 더 휴식을 취하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도 더 우위를 점하고 시작을 하고, 근데 이번 경기 크게 고민하지 않고 홈 쪽으로 좀 인정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팀 맞대결을 봤을 때 브라이턴이 직전 3경기에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픽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경기에서 중복 폴더로 꺾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홈팀 본머스의 단통 승리만 챙겨가 보겠습니다. 11번 경기 토트넘 대 아스널. 토트넘은 직전 경기에서 뉴캐슬에게 4대0으로 참패를 하면서 리그 5위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4위인 아스톤빌라와 2경기 지금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 6점 차이가 나는데, 남은 경기들의 상대를 봤을 때 이 6점을 뒤집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아스널은 직전 경기에서 첼시에게 5대0으로 대승을 하면서 울버햄튼전 승리로 현재 2경기 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기본적인 전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 보여주는 경기력에서는 아스널이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고, 아스널은 현재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2위에 위치한 맨시티와 지금 맨시티가 한 경기 덜 치렀고 아스널이 승점 단 한 점 앞서는 상황이고, 경쟁팀이 맨시티인 만큼 한 경기만 미끄러져도 우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또 토트넘이 이번 경기 시시알리송이 부상 복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한다고 해도 딱히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 들진 않고, 우도기, 포로 선수까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확실한 전력 누수가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토트넘이 홈 2점을 가져가는 경기라고 해도 전력 누수가 없는 아스날이 더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토트넘의 패 가지고 가겠습니다. 12번 경기 그라나다 대 오사수나. 그라나다가 리그 19위 강등권에 위치해 있고 오사수나는 리그 11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분명 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사수나가 현재 직전 5경기에서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에서 강팀 빌바오와 1대1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2경기째 패배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라나다가 17위, 셀타비고와 13점의 승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강등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동기부여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희망이 아예 없지 않은 상황인데, 근데 이상하게 그라나다는 승리한 알라베스전을 제외하고는 이상할 정도로 좀 수비적으로만 경기를 하고 있고,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수비는 뚫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오사수나도 최근 부진한 경기를 치르면서 현재의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력 핵심 공격수인 부디미르 선수까지 장기 부상으로 전력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무딘 창만 휘두르다가 저득점 무승부로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단통 무승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비아레알 대 라요. 비아레알이 홈에서 2점을 가져가는 경기이고 순위에서 보듯이 두 팀 경기력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비아레알이 직전 경기에서 리그 20위 꼴찌에 위치한 알메리아에게 전후반 내내 고전했고 점유율도 압도적으로 내주면서 거의 끌려가다시피 하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뭐 승리하긴 했지만 알메리아의 하마자니 선수의 후반 경고 누적 퇴장으로 인한 수적 열세에서 극장골 승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아슬아슬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요가 순위에서는 훨씬 낮지만 최근 4경기째 패배가 없고 패배가 없는 4경기에서 단 한 골만 실점을 하면서 좋은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이 8.7% 쪽으로 꺾어볼 만한 경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라요가 홈보다 원정에서 월등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승리는 꼭 받쳐가야 되는 경기로 판단됩니다. 이번 경기 홈팀 비아레알의 승패 2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세비야. 최근 흐름이 좋은 두 팀의 경기입니다. 베티스는 2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세비야는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으로 이번 경기 어떤 팀이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로 보입니다. 근데 세비야의 승리가 지금 19.7%밖에 안 되는 확률인데 저는 이쪽으로 충분히 꺾어도 될 경기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홈이라고 해도 홈에서 득점력이 월등히 올라가는 편이 아니고 세비야가 직전 원정 5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하면서 원정 경기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또 두 팀 지난 10번의 맞대결을 봤을 때 세비야가 베티스를 상대로 6승 4무를 기록하면서 압도적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고 있는 엔네시리 선수의 발끝을 믿어보면서 이번 경기에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팀 베티스의 패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26회차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5경기는 월 3,990원짜리 꺽폴 회원에 가입하시면 회원 전용 영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저는 승무패 27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